중국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지불 비율의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 교체를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세를 면제해줄 예정입니다. 이런 조치는 중산층들의 주택 구매를 돕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발표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을 시사하며 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국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로 인해 소비 위축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거나 고용을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쾌락주의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이후 금융기업과 감독기관들이 직원들의 임금과 보너스를 삭감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와 기업들도 공무원 급여를 깎거나 취약한 상태입니다.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약해져서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중국의 소비 의욕이 더욱 약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태이며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국내선 수요 감소로 인해 요금 하락과 매출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치솟은 항공요금은 국내선 수요가 감소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선 대신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여행객들 때문에 미국 항공사들은 3분기 매출이 둔화되거나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주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업 여행 수요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특히 국내선에 초점을 둔 항공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은 국제 노선의 강세로 인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바비와 오펜하이머가 큰 흥행을 거두면서 미국 경제가 들뜨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분야 소비가 급증하여 전년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바비는 개봉 첫 주말에 2,070억 원을 벌어들이며 박스 오피스를 장악하고 오펜하이머도 1,06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런 성과는 두 영화가 서로 다른 관객층을 끌어들여 기대 이상의 시너지를 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 의장은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분야 지출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자동차부터 게임 콘솔까지 모든 제품에 영향을 미친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공급 과잉으로 변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당시 자가 격리된 소비자들이 PC와 스마트폰 등에 열광하면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이로 인해 게임 콘솔, 세탁기 등 여러 제품의 반도체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부문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고 있지만 낸드 플래시와 디램 반도체는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업체들이 영업이익 감소와 적자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 헝다그룹의 전기차 자회사인 헝다 신에너지차의 주식 거래가 16개월 만에 재개되었으나 주가는 69% 폭락했습니다. 회사는 최근 연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며 경영과 자산 수준을 갖췄고 지난해 판매를 시작한 헝츠5 전기차 모델을 성공적으로 판매했으며 새로운 헝츠6, 7 모델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과 2022년에 큰 손실을 기록하였고 자금 모금을 위해 주식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헝다 신에너지차의 주식 거래 재개는 헝다그룹에게 중요한 상황이며 헝다그룹의 다른 자회사 헝다물업의 주식 거래도 같은 날부터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폐지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7개월 만에 금융완화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폭 상한은 0.5%로 유지하되 시장 동향에 따라 초과 변동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기금리는 마이너스 0.1%로 유지하며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 상한 없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도 채택되었습니다. 이로써 금융시장 기능을 개선하고 금리 변동폭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리창 국무원 총리는 중국 경기 회복이 부진한 상태에서 상하이를 방문하여 외국 기업 유치를 강조했습니다. 자유무역시험구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들과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업무 보고를 하며 외국 기업과 중국의 발전이 상호 성과를 거두었으며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기업과 자본의 중국 이탈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미중 갈등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한 대외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자유무역시험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더욱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회사명과 로고를 X로 바꾸고 모든 것에 앱을 지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아시아 지역의 슈퍼 앱들인 카카오톡, 라인, 위챗과 유사한 경험을 미국에서 구현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머스크가 이미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절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트위터의 로고와 컬러 또한 X와 다크 모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이전 시도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로는 미국의 문화적 차이와 반독점 규제, 기존 금융산업의 발달 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자동차 기업 르노와 미국 포드 자동차는 중국 업체의 전기차 시장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 절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르노는 전기차 모델 생산 비용을 40% 절감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포드도 전기 픽업 트럭 가격을 인하하고 전기차 생산 목표를 늦추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력해져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중국 업체의 경쟁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 관광객들의 구매력으로 인해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LVMH의 올해 상반기 일본 내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LVMH의 일본 시장 매출은 작년 대비 31% 증가하여 아시아 시장 전체의 매출 증가율 23%를 웃돌며 특히 양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중국 방문 관광객들의 구매 확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 관광객들의 해외 소비가 회복되기 시작한 결과라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의 매출 증가율은 일본에 비해 덜 양호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현재 경기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 상무부가 2분기 성장률이 예상 이상으로 높다고 발표하여 시장의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완화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기 확장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금리 인상이 파급 효과를 아직 나타내지 않고 있어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경기 확장 가능성이 개선되어 연준의 역할에 따라 경기 확장이 4-5년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경기 침체로 빠져든 사례들이 있다며 불확실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호조에 따른 달러화 강세와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 금값이 1% 이상 하락하여 최근 두 주 새로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 현물과 금 선물 모두 하락하였으며 시장 전략가들은 미국 노동시장의 강세 회복과 기대 이상의 GDP 증가율로 인해 금값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는 오펙 플러스 감산과 중국 수요 증가로 인해 상승하고 있으며 원유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브렌트유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 자산인 원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다고 합니다.